싸원장과 센원장의 속편한 인생. 통계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사람이 1년에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자체가 이제 뚜렷한 치료법이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민감요법도 많이 동원하시고 침이나 약제를 드시는 분도 많고 집안 환경 개선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뚜렷하게 완전히 호전이 되지 않는 이런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의사들도 이게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의사인데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이것저것 해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더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상담을 받고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 질병으로 생각이 됩니다. 치료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늘었는데 옛날에는 한 5%, 1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다 촌에 살고 할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제 미생물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어렸을 때 면역력이 아토피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면역력이 생겼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도시화되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자연스러운 자연의 노출보다는 그런 미세먼지나 아니면 환경 오염, 진먼지 진드기, 아니면 음식도 가공식품 이런 거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유병률을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명확하게 뭐 때문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걸 좀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좀 부족한 실정이라서 그렇죠. 네. 사실 앞으로도 완전히 이제 치료가 되고 정복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유병률은 많게는 한 15%, 20%까지 보거든요. 네. 그럼 20%면 유아기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은 비율이고요. 그리고 이게 진행되면서 아주 영아 때 조절이 잘 안 됐을 때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아토피가 심해졌다가 이제 음식 알러지로 갔다가 이제 더 심해지면 청소년기 지나면서는 천식이라든지 네. 비염이라든지 네, 네. 다른 알러지 질환으로 그런 형태가 좀 변화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긁지 않은 겁니다. 긁으면 이때는 손톱 밑에 세균이 제일 많이 있는 또 부위거든요. 자꾸 긁게 되면 이게 습진성 변화로 해서 피부가 두꺼워져요. 코끼리 피부처럼 태선화라고 하는데 피부가 두꺼워져서 나중에는 딱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의 아토피가 있구나. 이게 진짜 가려움이 근데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잡아뜯고 핥히고 막 이런 경우도 그렇죠. 있고 또 애들이니까 못 견뎌하는 거죠, 애들이. 이게 의식이 있을 때 활동할 때 어떻게 참아본다지만 잠잘 때나 이럴 때는 무의식적으로 다 긁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애들 손에 장갑도 끼워보고 온몸을 붕대로 막 미이라처럼 감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애들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가려운데. 그래서 참 해결이 어렵긴 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안 해보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그래도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제 원인이 될 만한 요인들을 먼저 다 배제를 시키는 게 중요해서 가장 쉽게는 이게 알레르기 질환이니까 그런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그런 포인트를 찾아서 제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진짜 이것 때문에 얘가 아토피가 생겼다,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겼다 이렇게 찾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저희가 그런 마스트 검사라든지 네. 이런 원인 알레르기 항원을 이제 찾는 검사들을 다 해서 그것들을 배제를 시켜도 그것만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원인을 찾아서 정말 치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 그래서 너무 아이들을 그런 걸로 이제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스트레스 그런 것도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여러 가지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해주는 행위들이 오히려 좀 해가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화장품 확인되지 않은 그런 연고나 이런 것들을 바른다든지 하면 증상이 좀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상의되지 않은 치료법을 한다든지 그럼 굉장히 증상이 이제 심해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적절한 타이밍에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부모들이 또 싫어하는 게 치료제가 결국에는 이게 연고라든지 약이라든지 스테로이드 성분이 좀 들어갈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스테로이드 연고를 굉장히 또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제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바르면 좀 피부가 약해지고 그쪽에 이제 혈관이 좀 늘어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탈색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다모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터부시하지만 사실 증상이 심해졌을 때는 빨리 적당량의 스테로이드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절이 잘 됐을 때 그 다음 이제 유지 치료로 넘어가는 이제 적당한 시기에 치료 시기를 이제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연고 뭐 이런 치료제 이런 것만 가지고는 다 치료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그래도 보습이겠죠. 그렇죠. 네. 적당한 미지근한 물에서 목욕하면서 목욕 후에는 피부를 너무 건조하지 않게 보습제를 보충해 주는 게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보습제는 이 아토피 성분이나 이런 데 도움이 줄 수 있는 성분이 좀 포함된 로션류를 받으면 아무래도 일반 로션보다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 많은 성분 중에 이제 달맞이꽃 종자유에 있다고 하는 감마 리놀릭 액시드 성분이 있는 그 로션을 바르면 아무래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지러운 부위 뭐 이런데 긁어도 상처가 나지 않게 뭐 어머님들이 이제 여러 군데서 정보를 많이 들으시니까 그런 습윤 드레싱 이런 거 이제 들어보신 어머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시원하게 좀 차갑게 해서 거기가 이제 유지가 돼서 좀 간지럽지 않게, 그리고 이제 뭐 붕대 같은 걸로 이제 감아놔서 사실 이제 긁지 않는 데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인데, 방법은 좀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고,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을 수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는 뭐 가벼운 치료는 괜찮지만 아주 광범위한 범위를 한다든지 증상이 심할 때 하는 게 좋지는 않고요. 원래 이거 목적은 이제 충분히 수분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만성화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증상이 있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충분히 수분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너무 어린 아이들은 그런 가려움증 이런 것들 잘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긁을 위험이 있는 친구들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특히 이제 낮에는 활동하다 보면 더 자극될 수 있어서 주로 이제 밤에 단시간 하는 거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잘못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수분 드레싱 한 부위에 감염증이 생긴다든지, 수분 드레싱 한 부위가 마르면서 오히려 더 간지러워서 긁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체온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방법을 아시는 게 좋은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뭐 저녁에 목욕을 한 상태에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목욕을 하고 이제 물이 다 마르기 전에 적당량의 보습제, 아니면 뭐 아주 심한 부위가 있으면 이제 소량의 이제 스테로이드 중에서도 좀 단계가 낮은 걸로 바른 상태에서 그 위에 또 보습제를 바르고, 그 위에 이제 젖은 꺼즈 같은 걸 덮고 붕대로, 마른 붕대로 이제 감아 놓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긁지 않도록 이렇게 그 밤에만 유지를 하고 이제 아침이 되면 자극되지 않게 다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대로 된 습윤 드레싱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병변이 심하거나 감염증이 우려가 됐을 때는 충분히 소아과에서 상담을 한 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이 습윤 드레싱을 집에서 거즈를 사셔서 물에 적셔서 애 몸 위에 얹어놓고 마른 붕대로 감고, 이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상품화된 습윤 드레싱 패치가 있고, 이 아토신 패치인데 요거를 한번, 이게 이제 그 습윤 드레싱이 너무 손이 많이 가니까 편하게 하려고 만든 패치고요. 보시면, 열어보면 생긴 거는 마치 뭐 케토톱이나 이런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들 무릎에 붙이는 파스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뜯어서 그냥 보통은 관절에 이제 팔꿈치 같이 접히는 부분을 많이 가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면 굉장히 시원하고 애들이 가려움을 좀 덜 느끼게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그 달맞이꽃 종자유 감마 리놀렉 액시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토피에 좀 도움이 줄 수도 있고, 주로 팔다리나 뭐 이런데, 아니면 목 뒤에 이런 데를 많이 가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 뒤에 같은데 붙여주시면은 애들이 많이 좀 덜 긁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상당히 시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토피가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조금 어릴 때 심해도
좀 기다리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네. 때문에 그게 이제 제일 다행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제일 다행이죠. 그래서 뭐 이런 패치들이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어쨌건 뭐 꺼지로 했을 때, 뭐 젖은 꺼지로 했을 때 그런 2차 감염이나 이런 위험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뭐 멸균된 상태에서 나온 그렇죠. 제품이다 보니까 일회용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2차 감염 위험이나 이런 게 좀 덜하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뭐 뗐다 붙였다 할 수도 네네. 있고 아이가 뭐 자꾸 만져서 자꾸 떨어진다고 하면 원래 습유용 패치도 뭐 붕대 같은 걸 해서 고정을 하니까 뭐 톳이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붕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룻밤 뭐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뭐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토피, 뭐 피부염, 손을 대지 않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이니까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센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 아토피 치료는 긁지 않는 것부터. 습윤 패치로 가려움증 도움 받으세요. 저희 싸원장과 센 원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